자, 여러분들 황당하시죠? 선생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선생님은 없고 선생님의 장식품인 목걸이만 있네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명사는 없고 명사의 장식품인 형용사만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우리가 영어 지문을 독해하다 보면은 이따금씩은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명사 없이 명사의 장식품인 형용사만 있는 경우도 이따금씩은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존경하다 뜻의 동사 respect의 앞과 뒤에서 끊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 자리인데 젊은 뜻의 형용사만 있고 형용사가 꾸며야 할 명사는 안 보여요. 그리고 자, 목적어 자리인데 늙은 뜻의 형용사만 있고 형용사가 꾸며야 할 명사는 안 보이네요. 자, 바로 이러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을 접하시다가 이렇게 더 플러스 형용사만 나와 있는 경우에는요, 그 뒤에 사람들 또는 사람 또는 것이라는 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치, 부유한 뜻의 형용사이거든요. 그래서 더 리치는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푸어는 가난한 또는 불쌍한 뜻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더 푸어는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자, 이 어큐스트는요, 고발된 뜻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자, 이 어큐스트를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고발된 사람 해서 간단히 말하면 피고라고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이 deceased는요, 죽은 뜻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deceased를 만나시면은 죽은 사람, 그래서 간단하게는 고인이라고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the family of the deceased라고 말하게 되면은 유가족 정도의 그런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이 unknown은 알려지지 않은 또는 미지의 뜻의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he unknown 하게 되면은 미지의 것,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이 unexpected는요, 예기치 못한 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자, 이 the unexpected를 만나시면은 예기치 못한 것이라는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엑서사이즈 1번 문장, 엑서사이즈 1의 1번 문장을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때에도 젊은만 있다 해서 젊은 누구 이런 식으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아, 더 플러스 형용사의 모습을 갖추고 있네. 자, 이때에도 이 D0도요. 자, 더 리치나 더 푸어처럼 사람들이 생략되어 있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D 올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은 존경한다. 늙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노인들을 존경한다라고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1번 문장에서 문법적인 면 하나 체크해 드린다면은, 자, 여러분들, 이 주어와 동사 간의 수일치라는 문법이 생각나시죠? 자, 이 D0도 젊은 사람들이라는, 비록 명사가 없기는 하지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 D0만으로도 젊은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 주어 취급을 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respect라는 S 붙은 동사가 아니고 그냥 respect라는 S 안 붙은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시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 더 플러스 형용사라는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실 때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지는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영어의 모든 형용사들에 대해서 더만 붙인다 해서 더 플러스 형용사만으로 형용사 한 사람들 또는 형용사 한 사람 또는 형용사 한 것 이런 식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이 명사가 있어야 하는데 명사 없이 장식품인 형용사만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이상한 거라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요, 미국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예를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정도의 표현을 그냥 암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고요. 너무 이렇게 넓혀서 혹시 모든 형용사가 이게 다 되는 건가 라는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자, 얘는 왜 사람들이고 생략된 것이 사람들이고 얘네들은 왜 사람이고 얘네들은 왜 것이지 라는 것도 사실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쓰는 것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더 리치나 더 푸어 그 다음에 D0이나 D 올드 다음에는 사람들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한대 라고 하면 우리도 그냥 그렇게 암기하는 것이고,
자, 이러한 표현, 이러한 형용사 뒤에는 사람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한데, 그럼 우리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자, 이러한 형용사 뒤에는 것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한데, 그러면 우리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러한 표현을 암기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자, 더 플러스 형용사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하시다가 분명히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가 없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간단하게 띵 정도, 것 정도의 명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비동사 앞에서 끊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줄이 다 주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동사 이후만 먼저 해석을 해보면, 자, comforting은요, 위안을 주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 is the comforting music 하면 위안을 주는 음악이다 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주어 부분을 한번 볼게요. to로 시작하는 to the calm and peaceful atmosphere라고 해서, 자,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자, 가장 도움되는 한 다음에 주어 자리인데 명사가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에는 가장 도움되는 것 정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가장 도움되는 것은 위안을 주는 음악이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명사가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없네? 그렇다고 해서 더 플러스 형용사의 모습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실 때에는 그냥 가볍게 것 정도가 생략되었나 보네, 이런 생각 해주시면 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소유격 뒤에 명사 생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 소유격 또한 누구의 라는 소유격 또한 형용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소유격 뒤에 명사가 생략되게 되면은 장식품만 남고 명사는 생략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엑서사이즈 2번의 1번 문장을 선생님과 함께 해석해 보시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이거 생각나시나요? 자, 긴목걸이라 해서 명사를 꾸밀 때 긴목걸이들은 명사보다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몄던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자, 이것은 왜 그런가요?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치사 구라 해서 영어의 대표적인 긴목걸이죠. 그래서 전치사 구가 전치사 구가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미고자 한다면 이렇게 명사보다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긴목걸이는 뒤로 건다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것은 왜 그런가요? 형, 전, 명이 그룹을 이루어서 명사를 꾸미는 거, 어떠한 예가 있었죠? 자, 예를 들어 full of money라던가 아니면 famous for wine이라던가 뭐 similar to 무엇, 이렇게 해서 similar 또는 famous 또는 full 따위의 형용사만이 명사를 꾸미는 것이 아니고, 이 형용사와 함께 자, full 가득 차 있긴 한데 무엇으로 가득 찬 이런 느낌, 그리고 비슷하긴 한데 무엇과 비슷한 이런 느낌, 그리고 또 유명하긴 한데 무엇으로 유명한 이런 느낌처럼 이 형용사가 이 형용사에 대한 어떤 부가 정보들과 함께하는 경우에는요, 자, 이때에도 형용사, 전치사, 명사가 함께 이 명사를 꾸민다는 이유로 우리가 긴목걸이 취급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명사보다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다 생각나셔야 되는데, 자, 이 엑서사이즈 2번에서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걸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자, with nervous system, 이만큼이 전치사 구예요. with로 시작하는 전치사 구인데, 자, nervous는 신경의 라는 뜻이고 시스템은 뭐 시스템이죠. 자, 여러분들 시스템을 해석하실 때에요, 만약에 시스템이란 단어가 혼자 있는 상황이라면 체계, 뭐 체계 있는 체계 없는 할 때에 체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 시스템이란 말이 뭐 다른 말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개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솔라 시스템이라면 태양계, 그다음에 에코 시스템이라면 생태계, 그런 것처럼 이 뭐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소화계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 널버스 시스템은 그래서 신경계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신경계. 이 with nervous 시스템이 앞에 있는 애니멀을 꾸미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similar to worms라는 게 나왔네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자 famous for 명사, 그 다음에 full of 명사처럼 이 similar to 명사가 앞에 있는 시스템을 꾸미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표시를 해드리면 이 전치사 구는 애니멀을 꾸미고 있고, 자, 이 similar to 명사는 앞에 있는 시스템을 꾸밉니다. 자, 뭐 nervous 시스템을 꾸미겠죠. 자, 그리고 이 문장의 동사의 앞뒤에서 이렇게 끊어 보시면은 이제 대강 문장의 윤곽이 잡히고요. 자, 이 not to speak of는 여러분들이 수거로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건데, 뭐 말할 것도 없이 라는 수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런 사전 정보를 다 드렸는데, 이때 여러분들 이 worms가 벌레인데 벌레의라는 말이고요. 자, 이 캣납부터는 동사가 시작되는 걸로 보아서 이 벌레의라는 말 뒤에 있어야 되는 명사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자, 이게 바로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되는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자, 우리 소유격 다음에 명사를 생략하는 경우는요, 이 자리에 써야 할 명사를 앞서서 한 번 쓴 적이 있는 경우, 소유격 뒤에 명사를 써야 되는데 이 명사가 반복 사용되는 경우라면요,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와야 될 말이 앞서서 한 번쯤 나왔다는 건데 이 자리에 무슨 말이 있었으면 좋았을까요? 자, 이 자리에 원래는요, 저 앞에 있는 신경계라는 말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합적인 표시를 해 놓은 다음에 한번 해석을 해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런 표시 없이도 쫙 읽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부단히 연습을 하셔야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다음에 접근을 하면은, 자, 원래는 similar to worms 신경계였기 때문에 벌레의 신경계와 유사한 이런 해석이 되네요. 자, 우리 similar to 명사는 무엇과 유사한이기 때문에 similar to worms 신경계는 벌레의 신경계와 유사한. 자, 됐고요. 그 다음에 with nervous system은요, 우리 with가 뭐 가지고 이런 뜻이 있지만 앞에 있는 지금 애니멀을 꾸며야 되기 때문에 신경계를 가진 정도 해석해보면 되겠네요. 신경계를 가진 동물. 자, 쭉 해석해보면 벌레의 신경계와 유사한 신경계를 가진 동물들은 캔나 플레이 할 수 없다. 축구를. 자, 무슨 얘기냐면요, 뭐 좀 훈련을 시키면 동물들 중에서 조금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축구 비슷하게 흉내라도 낼 수 있겠지만, 이 동물들 중에서도 이 벌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축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이 뒤에 not to speak of chess라는 얘기는 이제 체스 정도 되는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축구도 못한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1번 문장이 조금 어려운 문장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습 꼼꼼하게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소유격 뒤에 명사를 생략하는 경우 중에 뭐랄까, 이렇게 반복 사용되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늘 생략하는, 관습적으로 생략하는 것들도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냐면, 자, 뭐랄까, 이 사무실 또는 집 또는 가게 같은 단어는 빼기 마련인데, 자, 몇 가지 예만 한번 보면, 자, 이 uncles라는 것은 원래는 삼촌의일 뿐이지만 이 삼촌의 뒤에는 집 정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uncles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삼촌댁이라는 해석을 해내실 수 있어야 되고, 이 바벌즈 같은 경우에도 이 바버가 원래는 이발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발사의라는 것밖에는 원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뭐 어떤 가게 정도가 생각되어 있겠구나. 그래서 바벌즈 샵 정도로 보셔서 이 바벌즈만으로도 이발소라는 해석을 해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이러한 것들 말고 한 두세 개 정도의 예가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도 나는 이 소유격만 보더라도 뭐 이발소, 삼촌댁 정도의 해석을 해낼 수가 있어, 이렇게 준비를 해 놓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문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We had a good time이니까 우리는 뭐 좋은 시간을 보냈다, 좋은 시간을 가졌다. 자, 그 다음에 s로 시작하는 전치사 구가 있는데, 우리 전치사 구에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my uncles만 있고 명사가 없어요. 나의 삼촌의 삼촌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삼촌 댁에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도 한번 익혀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동사 플러스 ER 또는 동사 플러스 OR인데, 자, 상당히 유명한 내용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이 명사들 중에는요, 동사에다가 ER 또는 동사에다가 OR을 붙여서 만든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자, 뭐 티처 같은 경우도 가르치다 뜻의 동사 teach에다가 ER 붙여서 티처가 되면 선생님이 된 것이고, 또 우리 뭐 인터넷 유저 이런 거 할 때에도 이 사용하다 뜻의 use에다가 ER 붙여서 user가 되면은 사용자라는 그런 뜻을 갖는 명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 있는 명사들은 대부분 어쩌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 혹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한번 암기해 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그 하나가 바로 go라는 표현인데요. go, 말 그대로 가는 사람, 자주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페라 고어가 되면,
이제 오페라 보러 자주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이 무비 고어는 영화 보러 자주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처치 고어는 교회 자주 가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엑서사이즈 3번에 2번 문장을 함께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비동사 앞에서 끊어봤어요. 그럼 주어가 확 드러나겠죠? 나의 남자친구와 나는 영화를 자주 보러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때에도 I인데 왜 M이 아닐까? I인데 왜 M이 아닐까요? 지금 I만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남자친구와 나라 해서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수 주어라서 이렇게 R을 썼던 것이고요. 자, 방금은 동사에 ER 붙임으로써 동작하는 사람이란 뜻을 가진 이 명사로 바꿔내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거라면, 자, 지금은요, 이 동사에다가 ing 붙임으로써 이 동사를 명사로 바꿔내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 하는데, 자, 우선 그 첫 번째로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시게 되면은요, 동작하기 또는 동작하는 것 정도의 뜻을 갖는 명사로 바꿔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 run이 달리다 뜻의 동사이지만 ing를 붙여서 러닝을 만들게 되면은, 자, 뭐 달리기라든가 아니면 달리는 것 정도의 의미를 갖는 명사로, 자, 동사였지만 명사로 바꿔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여러분 사실은 이 1번의 내용은요, 동명사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그 문법적으로 동명사라는 이름을 가진 것으로서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 만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 4라운드에 들어가서 이 준동사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이 뭐 동명사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그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 동명사라는 이름도 필요 없고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게 되면 뭐 동작하기 또는 동작하는 것 정도의 의미를 갖는 뭐 명사로 바꿔낼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 놓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동작하기나 동작하는 것 정도의 동작 자체를 가리키는 그런 명사가 아니고, 이번에는 이 동작이 낳은 산물을 가리키는 그런 명사로서의 뜻을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페인트라는 동사가 있다 할 때 그림 그리다라는 뜻의 동사이거든요. 이 동사를 페인팅으로 만들게 되면, 자, 1번 원리에 따르자면 그림 그리기 또는 그림 그리는 것이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2번 원리를 따르자면, 자, 우리 그림 그리는 행위가 낳은 산물이 그림이겠죠. 그래서 이 페인팅이라는 단어가 그냥 그림이라는 뜻을 갖는 명사로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 페인팅하고 드로잉의 차이점은요, 이 페인팅은 색칠을 한 그림인 반면 이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만 한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라이트 같은 경우도, 자, 1번 원리로 보자면 뭐 쓰기 또는 뭐 쓰는 것 정도가 되겠지만, 자, 2번의 원리로 보자면 우리가 쓰는 행위가 낳은 산물, 뭐 저작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이팅 같은 경우도 저작물의 뜻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게 이 드로핑인데요. 자, 이 드랍이라는 동사가 원래는 뭐 떨어지다 또는 떨어뜨리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이기 때문에 1번 원리를 따르자면 뭐 떨어지는 것, 떨어뜨리는 것 정도의 의미를 갖겠지만, 자, 2번 원리를 따르자면요, 이 드랍핑이 어떤 새나 작은 동물이 떨어뜨린 산물이라는 그런 관점 때문인지 이 새나 작은 동물이 떨어뜨린 거 뭐겠어요? 이 변, 이 똥이라는 뜻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이 드랍핑은 참 재미있는 뜻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예문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2번, 3번, 4번 예문 속에서의 뭐 페인팅이라던가 아니면 드라핑이라던가, 이 드라핑이 이게 이제 그림 그리는 것이라는 뜻일까 아니면 그림이라는 뜻일까, 아니면 이 드라핑도 똥이라는 뜻일까 아니면 떨어지는 것이라는 뜻일까를 한번 구별해 보면서 우리 한번 그 독해 연습을 해 보기로 해요. 자, 이번 문장을 먼저 보면, 자, 뭐 부사로 시작하는 문장이네요. 점차 사람들은, 자, 이 문장의 동사인 lost의 앞뒤에서 끊어보면 점차 사람들은 잃어버렸다. 자, 그 다음에 interest in my paintings 이만큼이 목적어인데,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필기해 보세요. interest in 명사면, 자, 이 명사가 전치사 구로서 형용사 역할로서 앞에 있는 interest를 꾸밀 텐데, 이 interest는 흥미고요. 이 전치사 in이 무엇에 대한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에 대한, interest in 명사 하면 명사에 대한 흥미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고, 자, 이것도 우리 겸사겸사, 자, answer to 명사나
자, response to 명사에서 이 to 명사라는 전치사 구들도 앞에 있는 뭐 대답이라는 의미를 갖는 뭐 answer나 response나 둘 다 대답이거든요. 대답. 그래서 이 to 명사라는 전치사 구가 대답이라는 명사를 꾸며요. 이때에도 역시 명사에 대한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뭐 interest in 명사도 명사에 대한 흥미, answer to 명사나 response to 명사도 명사에 대한 대답 정도로 자, 여러분들 필기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만큼이 다 목적을 한 얘기인데 주어, 동사, 목적을 한 얘기인데 interest in my paintings니까 이번엔 이 paintings가 뭘까요? 그림이겠죠? 그래서 내 그림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고 나는 마침내 스탑 멈추었다. 자, 이번에 이 페인팅은 뭘까요? 그림을 멈춘 걸까요? 아니면 그림 그리는 것이라는 그 행위 자체를 멈추었다는 걸까요? 자, 그림 그리기 또는 그림 그리는 것이라는 뜻이 좋겠죠? 이번에 사람들이 그림에 대한 흥미를 잃어서 나는 그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를 멈추었다라는 의미로서 자, 이때에는 어떤 산물이 느껴지는 그림이라는 뜻일 것이고 이때에는 이 행위 자체가 느껴지는 그림 그리기를 멈추었다 또는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었다라는 해석이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 다음에 이 3번 문장을 함께 보면요. 자, 여러분들이 be going to가 will과 유사하다는 거 공부한 적이 있었죠.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will하고 be going to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아직 우리가 그러한 구분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주 영어를 잘 하시게 되셔서 이런 어떤 세부 구분만 하면 되는 정도의 실력에 이르르셨을 때에 그때 가서 이 will하고 be going to가 조금 다른 점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뭐 자료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당분간은 그냥 will이나 be going to는 거의 같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will clean up이기 때문에 자, 뭐 미래형이네요. 나는 will clean up 또는 뭐 am going to clean up 청소할 것이다. 자, 이 myself는 이번에는 몸소 또는 직접 정도의 뜻이 되겠죠? 자, 나는 청소할 것이다 직접. 자, 이 부분만 해석하면 되는데 나의 애완동물의 뭘까요? 이번에는 똥이 되겠죠. 똥. 자, 이렇게 똥이라고 해석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 4번은요. 자, 여러분들 이 4번 문장을 이 화면을 칠판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료, 수업 자료나 교재를 통해서 이 엑서사이즈 4번의 4번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쭉 읽어 보시겠어요? 한번 좀 읽어 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 현장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자, 뭐 엑서사이즈 4번의 4번 문장을 독해해 보세요, 뭐 해석해 보세요 이렇게 시켜보게 되면은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사실 뭐 전치사 구에 대한 해석하는 이 요령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도 전치사 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이 전치사 구라는 것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요.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굳이 뭐 부사 역할이니 형용사 역할이니 하는 이런 문법적인 얘기는 해보지 않더라도 해석법이 두 가지 있다는 것만 기억하셔도 될 텐데 이 전치사 구 앞에서 끊고 이 전치사의 뜻을 여러분들이 사전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뜻을 그냥 살려버리시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뭐 문법적으로 말하자면 부사 역할일 때겠죠. 그리고 자, 또 다른 해석법으로는 이 전치사 구 앞에서 끊지는 마시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전치사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뜻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마시고 약간 조절해서 자, 뭐 니은이라든가 아니면 의라든가 있는 정도의 말을 넣어서 이 전치사 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최대한 꾸며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두 가지 해석법이 있다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전치사 구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을 때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둘 중에 이런 식으로 해석될 확률이 더 크다는 것도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전치사 구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을 때 계속 끊어가면서 해석을 하다가 이따금 한 번씩 좀 그 부분의 해석이 좀 어색할 때에는 이 전치사 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건 아니었을까 정도의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선생님 방금 적어드렸던 내용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제 전치사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4번 문장에는 전치사 구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 to tense에 하나가 있고 이 thanks to도 전치사예요. 우리가 이제 수고로서 암기할 전치사라 해서 thanks to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against가 또 전치사 구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끊으시고 여기서도 끊으시고 그 다음에 이 against belper라는 것으로는 앞에 있는 승리를 꾸며주시면 해석이 올바르게 될 텐데요. 자, 이 프레스톤과 벨퍼는 사람의 이름인데 아마도 테니스 선수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그 스포츠 뉴스에서 발췌한 예문인데 자, 처음부터 해석을 해보면
프레스토는 피했다. 자, 여러분 이때의 드러핑은 뭘까요? 이 테니스 선수가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똥을 피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프레스토는 피했다. 이때는요, 떨어지다라는 그러니까 동사 드롭의 뜻이 떨어지다이니까 거기서 만든 이제 1번 원리의 뜻, 그래서 떨어지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프레스토는 피했다. 떨어지는 것을 피했다. 자, to tense 10등으로 떨어지는 걸 피했다는 얘기군요. 자, 그 다음에 이 thanks to는 덕분에라는 얘기인데 2대1 승리 덕분에. 자, 2대1 승리 덕분에. 자, 그런데 이 against 벨퍼, 원래 이 against가 상대로 정도의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벨퍼를 상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에는 승리를 좀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벨퍼를 상대로 한 승리,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프레스토는 피했다. 떨어지는 것을 10등으로 떨어지는 것을 피했다. 자, 벨퍼를 상대로 한 2대1 승리 덕분에 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그렇다면 지금은 몇 등일까요? 이 프레스톤 선수가 10등으로 떨어지는 것을 피한 것이니까 지금은 9등인 셈이네요. 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2번 사람과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나왔는데, 자, 선생님이 이 제목 아래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자, 이 성차별과 통해서 최근에는 사용을 피하는 어휘들과 그 대신에 사용해야 하는 어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man이라는 단어는요, 남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자, 최근에는 이 man을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면 이 성차별이다, 당연히 여성분들이 기분이 나쁘시겠죠. 그래서 이 man은 남자를 의미할 때만 사용을 하고, 이 사람을 의미할 때에는 human being이라든가 아니면 people, person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미국의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을 하신다거나 글을 쓰신다거나 할 때에는 이 사람을 의미할 때에는 man은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토플이라던가 아니면 GRE 같은 시험을 보실 때에는 이 라이팅 시험도 보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man을 사용한다거나 하면 감점 요인이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쓰거나 말을 할 때에는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대신에 독해를 할 때를 대비해서 이 man이 남자뿐만 아니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왔다라는 것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최근에 경향이 이렇다는 것이지, 좀 예전에 쓰여진 글들 아니면 명문장이라든가 아니면 속담 같은 데에서는 옛날 글들이기 때문에 이 man을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글들을 읽거나 하기 위해서는 이 man이라는 단어에 꼭 남자만이 아니고 사람을 의미하기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man이라는 어휘 앞에 어를 붙이게 되면 이 어가 한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되어서 또는 한 사람 또는 한 남자가 되어서, 이제 남자를 의미하는 말로는 한 남자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혹시 사람을 의미하게 될 때에는 예전에는 그랬던 적도 있었으니까 이때는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man과 man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어가 붙은 이상 어떤 이 man은 남자일 때도 어떤 한 남자 개인을 가리키거나, 이 사람일 때도 어떤 한 사람 개인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이 되는 반면, 이 man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남자라는 성별 전체 또는 이 사람이라는 어떤 그 종족 전체,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는 어떤 인류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굉장히 큰 개념의 어휘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 최근에 한 얼마 안 된 얘기인데요,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자, 여러분들 엑서사이즈 5번의 1번 문장을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것은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다. 그것은 one small step,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다 한 다음에, 자, for a man, 그러면 이때 이 man이, 자, 이 문장이요, 옛날 문장인데 이때 이 man은요, 남자라기보단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자, 그러면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을 보면 one giant leap에서 커다란 도약이다 for mankind에서 인류에게는 이란 그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자, 여러분들, 닐 암스트롱 누구죠? 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최초의 지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분이 이런 문장을 이 달에 착륙해서 달에 이제 첫 발을 내디딜 때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너무 잘 쓰여진 문장인 걸로 봐서
즉석에서 한 말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지구에서 이 말을 준비해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최근에 얘기를 듣자 하니까 뭐 이런 달 착륙이 진짜였냐 아니냐 가지고 막 이렇게 뭐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진짜라 생각하고 얘기를 해본다면 자 이런 말을 왜 했냐면 자 이 내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우주선에서 달로 한 걸음을 걸은 것은 나 개인 입장에서 보자면 그냥 단순히 한 걸음을 걸은 것이지만 사실상 이 발걸음이라는 것이 인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인류가 어떤 우주로 나가 달을 정복한 어떤 첫 사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도약이다라고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걸음일 뿐이지만 뭐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라는 어떤 그 대조가 되는 내용이 앞뒤에 나와 있게 되는 것인데 자 이때 이 닐 암스트롱이 이 말을 했을 때 뭐 전파를 타고 이 말이 지구로 전송됐지 않겠어요? 아마 뭐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중계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때 하필이면 이 어가 안 들렸대요. 안 들려서 이제 마치 That's one small step for man으로 들렸다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어맨이 아니라 man이 되면은 이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람 전체나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for man이 되게 되면은 이 for man과 이 for mankind가 대비되는 어휘가 아니고 동의어가 돼버려요. 그래서 되게 웃긴 문장이 돼버리죠. 인류 전체에게는 작은 발걸음일 뿐이지만 인류 전체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라고 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되었다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미국의 어떤 뭐 문법학자나 뭐 언어학자들이 왜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이러한 명언에 실수를 했냐 뭐 이런 걸 이렇게 지적을 하고는 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닐 암스트롱이 하는 말은 뭐 나는 분명히 이 어를 말한 것 같은데 왜 그게 이제 지구로 전송될 때 왜 안 들렸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 최근에 어떤 호주의 한 음성 분석 전문가가 이 컴퓨터로 그 당시에 어떤 그 지구로 전송되어 왔던 이 닐 암스트롱의 이 음원을 분석한 결과 분석하면 뭐 이렇게 막 이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때 이 어가 발음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대요. 그래서 이 닐 암스트롱의 누명이 벗겨졌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뉴스로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이 뉴스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에피소드가 담긴 이 문장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해봤는데 자, 이 문장 속에서 사용된 이러한 man에서 보듯이 옛날에는 이 man이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적이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좀 피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양성 공용어를 대명사로 받을 때 예전에는 he로 받았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teacher처럼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 명사를 자, 그 문장의 뒤에서 대명사로 받게 될 때에 예전에는 그냥 he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he는 남자를 가리키는 대명사니까 그라는 뜻일 것이고 이 she는 여자를 가리키는 대명사니까 그녀라는 뜻일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 man이 남자를 가리킬 때도 남자를 의미할 때도 쓰이는 단어지만 남자 여자 합쳐서 사람을 의미할 때도 man이 쓰였던 것처럼 예전에는 이 he를 통해서 그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그냥 he와 she를 다 포괄한 그 사람 정도의 꼭 이제 뭐 남자라 해서 he를 썼다기보다는 남자 여자를 모두 포괄한 개념으로서 he를 사용해서 한 그 사람 정도로 예전에는 he를 사용해 왔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he는 그고 she는 그녀일 뿐이다 해서 이제 양성 공용어를 대명사로 받아오거나 할 때에는 he와 she를 둘 다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를 하시다 보면 he or she 이러한 대명사를 자주 만나게 될 텐데 이렇게 자꾸 he or she 이렇게 써주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러한 점을 반영한 최근의 경향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여러분 엑서사이즈 5번의 2번 문장을 보시면 자, 뭐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가정법이라는 게 적용된 문장이어서 여러분들이 이번 문장을 꼼꼼하게는 독해를 못 하셔도 괜찮은데 대강만 한번 보면은요. 자, 내가 뭐 당신의 선생님에게 당신에 대해서 묻는다면 뭐라고 그 또는 그녀가 말할까? 자, 여기서 보시듯이 선생님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 또는 그녀가 라고 말을 했죠. 이것은 이제 이러한 문장이 최근에 쓰여진 문장이다 보니 이 티처를 받아올 때 he or she로 받아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점도 기억해 놓으시고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he라는 단어를 그냥 뭐 그와 그녀를 다 포괄하는 그 사람 정도의 의미로서 사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 who v라는 표현은요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우리 나중에 공부하게 될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정확한 원리를 알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대강 이렇게만 한번 암기를 해봐요. 뭐 후부위라는 게 나오면 이 후부위가 앞에 있는 말을 꾸며서 후부위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서 부위하는 사람 이 정도의 의미가 될 건데 자, 예전에 이렇게 히를 그냥 뭐 그 사람 정도 남녀를 다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히, 후, 부위가 되면요 부위하는 사람, 부위하는 그가 아닌 부위하는 사람 정도로 써왔던 적이 있었는데 자 최근에는 이렇게 안 하겠죠. 최근에는 부위하는 사람 이러한 말을 하고 싶을 때에는 주로 원, 후, 부위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요. 예전에는 부위하는 사람들 이렇게 의미할 때에는 아까 나왔던 이 man의 복수형인 man을 써서 부위하는 사람들 이런 식의 표현을 예전에 써왔다면 최근엔 또 역시 이를 피하고 이런 식으로 people who 부위해서 부위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최근의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엑서사이즈 5번의 3번 문장은 속담이에요. 속담이라서 예전 문장이라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he, who, 부위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자, 이 문장의 동사가 이 does not die거든요. 죽지 않는다이고 그러면 자 위에 줄은 다 주어란 얘기인데 이 주어를 한번 해석해 드리면 자 who로 시작해서 이만큼이 전부 다 이 he를 꾸밀 거예요. 되게 엄청 긴 목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긴 목걸이가 전부 he를 꾸미게 되면은 어떠한 해석이 되냐면 자 그의 뒤에 자 the fame of good works 하니까 이 좋은 작품의 명예가 돼요. 그래서 그의 뒤에 좋은 작품의 명예를 남기는 사람. 자, 이때 he가 옛날 문장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라기보다는 그와 그녀를 다 포함한 사람이라고 해석해줄 수 있겠는데 그의 뒤에 좋은 작품의 명예를 남기는 사람은 does not die, 죽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명예를 남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속담이라서 이제 우리 한국 속담으로 보자면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어서 뭐 가죽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었죠. 그것과 서로 뭐 일치하는 속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속담도 이제 그 속담이 사람은 명예를 남겨야 한다라는 뭐 이름을 남겨야 한다라는 그 명예를 남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속담이 이제 우리식의 그러한 속담이었고 이제 영어식으로는 이 속담이 바로 이제 그것과 일치한 속담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속담 속에서는 he, who, 부위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옛날 글이라서 그런데 이때의 who 부위는 부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였던 이 옛날의 흔적을 지금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자 여러분들 이 people who 부위를 통해서 부위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부위하는 사람들 할 때 정말 이 people who 부위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요. 자, those who 부위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정말 많이 쓰이는데 자 여러분들 those 하면 이 대세 복수형이거든요. 대시 그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those 하게 되면 그것들 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도우지라는 단어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정말 많이 쓰이고 사실 부위하는 사람들 이런 식의 영작을 하고자 할 때 도스 후 부위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쓰이니까 이 도스 후 부위라는 표현도 꼭 알아두시고 이 도우지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도스인 유럽 그러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유럽 사람들이 될 것이고 이 앱선트는 결석한이에요. 그래서 도스 앱선트 그러면 결석한 사람들 도즈 프레젠트 그러면 출석한 사람들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프레젠트란 단어가 참 여러 의미가 있는 좋은 단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이 프레젠트의 여러가지 의미를 알아놓으시게 되면은 자 일단 형용사로서 현재의 라는 의미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석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로 제공하다라는 뜻도 있고 자 명사가 되면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젠트라는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이 특별히 또 동사가 될 때에는 발음이 좀 바뀌어서 이제 프레젠트가 아니고 프리젠트라는 발음으로 좀 바뀌긴 해요. 자, 여러분들이 단어 알아놓으시고 그러면 자 우리 5번 문장만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면 자 언더 에이지 18이 되면 뭐 18세 이하의가 되겠네요. 그래서 18세 이하의 사람들, 이 도우지 역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8세 이하의 사람들은 cannot see, 볼 수 없다. this movie, 이 영화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방금 전까지는 뭐 성차별과 통해서 이제 피해야 할 어휘들 또는 뭐 그 대신 사용해야 할 어휘들 이런 걸 공부했고, 자 F번에서는 이 명사, 반복되는 명사, 영어에서는 특히나 이제 어떤 한 어휘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명사가 반복될 때 그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뭐 원이나 that 같은 단어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
이 원은 앞에 단수명사를 받을 때 사용할 수 있고 이 원제는 앞에 복수명사를 받을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그의 집은 여러분이 엑서사이즈 6번의 1번 문장의 이 서치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의 집은 그렇게 큰 원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이 바로 앞에 나와 있던 하우스를 받아와요. 그래서 그의 집은 그렇게 큰 집은 아니다 라는 식의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로 가서 자 여러분들 이 또 명사의 반복 사용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that과 does가 있는데 정말 중요해요.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데 자 비교, 같은, 다름을 표현할 때 명사의 반복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에 does를 사용한다. 일단 이 내용 한번 잘 알아두시고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 얘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한국말을 할 테니까 이 한국말이 자연스러운 말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한국의 기후는 케냐보다 온순하다. 어때요? 한국의 기후는 케냐보다 온순하다. 자연스럽죠? 우리 생각엔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장인데 이것을 영어로 그대로 영작해 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틀린 문장이 돼버립니다. 왜냐면은요, 그 영어에서는 비교를 한다던가 서로 같다 또는 서로 다르다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정확히 일치하는 두 개념을 비교하는 걸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기후면 케냐의 기후와 비교해야지 왜 한국의 기후를 케냐 자체와 비교하냐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게 영어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전에 한국말로 했던 그 문장이 한국 방식으로는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걸 영어로 옮길 때에는 한국의 기후가 케냐의 기후보다 온순하다라고 정확히 말을 해야 돼요. 또 이제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나의 키가 친구보다 크다 이런 말도 한국 방식으로는 자연스럽지만 이걸 영어로 옮길 때에는 나의 키가 친구의 키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을 비교를 해야지만 이제 영어로 옮길 때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또한 싫어하는 게 뭐죠? 이 명사의 반복 사용을 싫어하는데 자 그러면 참 좀 뭔가 어려운 점이 있죠. 뭐냐면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을 비교하기 위해서 나의 키는 친구의 키보다 라고 하려면 이 키라는 말을 두 번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정확히 일치하게 비교하려면 두 번 말해야 되는데 그렇다 해서 또 반복 사용을 싫어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어에서 어떤 비교하거나 같다고 말하거나 다르다고 말할 때 꼭꼭 등장하는 게 that인데 정확히 일치는 시켜주되 반복 사용은 피하려고 that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that이 바로 앞에 나왔던 어떤 뭐 키라던가 기후라던가 이런 말을 받아올 때 that을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한 예를 한번 보면요. 자, 엑서사이즈 6번의 4번 문장을 보시면 자, 엘리멘츠 오브 더 문이니까 달의 원소들이겠네요. 복수니까 이번에 that이 아니라 does로 받아왔을 텐데 달의 원소는 not similar니까 유사하지 않다. 무엇과? 자, those of the earth. 그래서 지구의 원소들과. 자, 여러분들 이러한 문장에서 이런 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 어떤 하나의 유형인데요. 이 those of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달의 원소들은 지구와 유사하지 않다라고만 해도 우리말로 해석하고 나면 올바른 것 같기 때문에 여기 어떤 올바르지 않은 점이 있다는 걸 찾아내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이런 those of라는 이러한 표현들, 특히 does가 꼭 들어가 줘야 하는 거예요.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기는 하되 엘리먼츠라는 이 단어를 또 쓰기는 싫어서 does가 나타난 것이니까 꼭 써줘야 되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기후 얘기인데요. 5번 문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 마일더는 뭐 우리가 뭐 몇 시간쯤 뒤에 배우게 될 비교급이라는 뭐 그런 게 적용된 어휘인데 이 마일더는 뭐 더 온순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의 기후가 더 온순하다. 케냐보다 라고 해서 이런 that이 여기 안 써있으면 틀린 문장이 되고 한국의 기후는 케냐의 기후보다 온순하다라고 하기 위해서 뭐 정확히 일치는 하는 개념이어야 되지만 반복 사용은 싫어서 이 클라이밋을 또다시 쓰지는 않고 이렇게 that으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러한 that 꼭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놓도록 하시고 자 다음으로 what v, what sv, all sv라는 표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s가 주어를 가리키는 기호이고 v는 동사를 가리키는 기호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이 what v나 what sv나 all sv라는 이러한 표현을 원리까지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려면요 자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우리 관계대명사는 4라운드에 가서 공부하시게 될 거고 자세히 공부하시게 될 거고 요 정도 표현쯤은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몰라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해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what sv를 만나시면은요
자, S가 V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뭐 S가 없다면 주어가 없다면 what V라면 그냥 V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이 all SV 같은 경우는 S가 V하는 모든 것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표현의 특성이 뭐냐면요. 여러 개의 단어이기는 합니다만 뭐 두 단어, 세 단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단어이기는 합니다만 이 단어끼리 서로 응집력이 대단히 강해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필기 한번 해보세요. 단어 그룹이지만 자, 단어 그룹이지만 하나의 명사 취급. 단어 그룹이지만 하나의 명사 취급. 자, 엑서사이즈 6번의 1번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회하다 뜻의 동사 리그렛의 앞뒤에서 끊어보면 자, 우리 동사 앞에 명사 있어야 하고 동사 뒤에 명사 있어야 하는데 이때에 이 what I said가 바로 하나의 명사인 것처럼 이 문장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동사 뒤에 있는 명사 해석할 때 목적어라 해서 을을 붙인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what I said가 이 원리에 따라 이러한 요령에 따라 해석해 보신다면 내가 말했던 것 또는 뭐 내가 말한 것 정도로 해석해 보실 수 있겠는데 자, 그래서 문장을 쫙 해석해 본다면 나는 후회한다. 자, what I said 내가 말했던 것 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후회한다. 내가 말했던 것을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장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우리 명사라는 것이 원래 전치사 뒤에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이번 문장에서 according to라는 전치사가 쓰였는데 자, according to는요. 명사에 따라 according to 뒤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 명사에 따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바로 이때 according to 뒤에도 what V라는 표현이 하나의 명사처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what 다음에 V가 있고 뭐 on the outside라는 부사까지도 따라 나왔는데 자, 이런 what V라는 표현도 동사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또 이 동사의 특성에 맞게 뒤에 한 몇 개의 단어 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what V, what SV라는 표현이 약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자, 이때 자, 여러분들 비동사의 뜻이 이다와 있다가 있는데 지금 이 on the outside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에 또는 바깥에 라는 뜻의 부사이기 때문에 이때 이 is는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은데 자, on the outside는 외부에 자, 그렇다면 자, 외부에 있다인데 이 what V라는 표현의 특성상 이제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죠. what is on the outside는 외부에 있는 것. 자, 그러면 according to what is on the outside를 종합 해석해 보면 자, 바로 외부에 있는 것에 따라 외부에 있는 것에 따라서 이 정도로 해석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문장 속에서 말하는 외부에 있는 것은요 사람의 외모를 말해요. 그래서 자, 외모에 따라 이 정도로 의역을 해 보실 수도 있겠어요. 뭐 직역을 해 보신다면 외부에 있는 것에 따라서 이 정도로 해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이 앞부분을 해석을 해 보신다면은 여러분 자, 이 no longer라는 것이 더 이상 안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사 앞에 붙게 되면은 이 저지가 판단하다이기 때문에 no longer 저지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이 I가 주어고 people이 목적어고 자, according to부터는 전치사 구가 시작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쭉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no longer judge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자, 이 부분 외모에 따라 또는 외부에 있는 것에 따라 라고 해석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4번 문장을 한번 같이 공부해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런 what V라는 표현이 이 표현의 특성상 단어 그룹 내에 이미 동사가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 잘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게 이러한 표현이 만약에 하나의 명사로서 하나의 주어로서 등장하게 된다면 자, 이 주어 자리에 what V나 adepts V가 나온다면요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한 문장에 동사가 두 번 보이겠죠. 두 번. 그죠?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하지만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는 동사는 이 what V라는 표현 내부에 포함된 동사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는 동사가 바로 이 문장 전체의 동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동사의 앞뒤에서 끊어서 뭐 주어와 목적어, 주어와 보어를 확연히 눈에 띄게 하고 싶으실 때에 이런 what V라는 표현을 만나시게 되면 두 번째 동사가 바로 문장 전체의 서술어인 동사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은 자, 이 4번과 같은 문장에서도 비동사의 앞뒤에서 끊어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is의 앞에서 이렇게 끊어보신다면 자, 확실히 드러나게 되죠. 이 what is important 같은 경우에 자, 이러한 요령에 따라 해석해 보신다면 중요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is now 지금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장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다면은
자, 여러분들 이 what I am 이라는 표현도요, 사실은 what SV라는 표현의 일종인데, 자, 우리가 직역하기는 좀 어렵고요, 의역한 것을 알아놓으시는 게 더 좋아요. 이 what I am은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해석을 지금의 나 정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의역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과거의 나는 어떻게 영작하면 될까요? 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해 보셨을 수 있는데, 자, 과거의 나, 지금의 나가 what I am이면 과거의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what I was라고 하게 되면 이 바로 과거의 나라는 영작이 될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전에 used to 동사 원형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이거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자, used to 동사 원형 같은 경우에는 이 used to 부분을 굳이 해석하려 하실 거 없고, 이 동사 원형을 그냥 과거형으로 인식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하지만 이 표현의 특성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함축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영어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 used to라는 표현을 뭐 would와 함께 뭐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니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이니 라는 식의 설명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좀 잘못된 설명이고요. 정확히는 used to 동사 원형은 이 동사 원형을 과거형으로 인식하되 현재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한 설명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used to be를 만나시게 되면 내내 그냥 뭐 was나 이 비동사의 과거형인 was나 were하고 유사하다, 하지만 어떠한 함축적인 정보가 담겨 있냐면 지금은 좀 아니다 라는 함축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what I was라는 이 표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what I used to be라고. 자, 그런데 이때에도 해석은 어차피 이 used to be 또한 was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해석은 마찬가지로 과거의 나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what I used to be라는 표현을 보셨을 때에는 이 과거의 나가 지금의 나하고는 좀 다른 나다, 지금의 나는 이 과거의 나와 좀 달라졌다라는 그러한 어떤 문맥적인 흐름이 있을 때 이제 이러한 표현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자, 우리 이제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할게요. 자, 7번 문장에서, 자, 여러분 일단 be due to 라는 수거는요, A is due to B 하면 A는 B 덕분이다 정도로 해석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what I am, 지금의 나는 is due to my mother이므로 나의 엄마 덕분이다 정도로 해석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8번 문장에서, 자, 우리의 마을은 is not 아니다인데 what it used to be가 나왔네요. 여기 what it used to be가 보였어요. 이 또한 여러분들께서 그냥 was 정도로 보셔서 what it was니까, 자, 이번에 it이니까 그것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what it was로 일단은 보시면 what it was니까 과거의 그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을은 과거의 그것과 과거의 그것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과거의 그것이라는 표현을 사실 그냥 what it was로 했어도 크게 문제는 없었겠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이 what it used to be라고 쓴 이유는 우리의 마을이 현재, is가 현재 아니겠어요? 현재는 과거와 달라졌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과거의 그 마을이 우리의 지금의 마을과 좀 다르다, 그래서 그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what it was 대신에 what it used to be를 썼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G번 what V, what SV, what SV라는 것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해보고,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자, H번, 우리가 어떤 그 집단 전체를 가리키거나 집단의 일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명사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 집단 구성원이 2명 이상일 때와 2명보다 많을 때와 이 집단 구성원이 2명일 때로 한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집단 구성원이 2명보다 많을 때 그 집단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영어의 명사로서 all이 있고요. 그 집단 중에 한 명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명사로 one이 있고, 집단 중에 아무도 가리키지 않을 때 사용하는 명사로서 none이 있어요. 자, 그리고 집단 구성원이 2명일 때 그 구성원 전체, 사실 2명 중에 전체는 2명이겠죠. 다 가리키는 그러한 명사로서 boss가 있고, 집단이 2명일 때 그 중 하나를 가리키는 명사가 either, 집단이 2명일 때 그 둘 중 아무도 가리키지 않을 때 사용하는 명사가 neither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영어는 좀 독특한 것이 이 둘과 그보다 많을 때 좀 구분해서 쓰는 어휘들이 종종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필기해 보시겠어요? 자, 우리 사이에 라는 뜻을 갖는 전치사가 between이 있고 among이 있었죠. 자, 이렇게 2명 사이에 일 때는
between을 쓰고 3명 이상 있을 때 그 사이에 라고 할 때는 among을 쓴다는 게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영어에 서로라는, 자, 이 사이에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라는 명사가 있는데, 서로 할 때에도 2명 사이가 있을까, 2명의 구성원이 있을 때 그 2명이 서로라는 그런 뜻일 때에는 each other를 사용하고요. 3명 이상 있을 때 그들 간의 서로라고 할 때에는 one another, 자, one another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사이에라는 뜻의 전치사 between과 among, 서로라는 뜻의 명사 each other하고 one another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적어 놓으시고요. 자, 이처럼 그 집단의 구성원 중에 하나를 가리킬 때나 집단 구성원 중에 아무도 가리키지 않을 때 구성원이 둘보다 많다면 one과 none을 사용하고 구성원이 2명일 때에는 either하고 neither를 사용하네요. 자, 이런 차이점이 있겠어요. 만약에 집단의 구성원이 2명이라면 어휘는 3개만 있으면 되죠. 둘 다 가리키거나 그중 하나 아무도 가리키지 않을 때이면 되는데, 집단의 구성원이 2명보다 많다면 아마 이 사이에 몇 개의 어휘쯤 더 있겠죠. 자, 그게 바로 most하고 many하고 some인데, 자, 이러한 모든 어휘들의 다 뜻까지 알아보면, 자, all은 모두, most는 대부분, many는 다수, some은 약간, 자, one은 하나, none은 하나도 않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both는 둘 다, either는 하나, neither는 하나도 않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는데, 자,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 이러한 어휘들 뒤에는요, 자, 이러한 어휘들 뒤에는 오브 명사가 주로 뒤따라 붙습니다. 뒤따라 붙는데, 여러분들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 오브 명사를 명사 중에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 전치사 오브를 공부할 때 이 오브는 뭐랄까요, 의 또는 대한 정도로 해석하실 수 있다 했었는데, 이제 그거 외에 하나의 뜻이 더 나왔네요. 이 오브가 이러한 어휘들 뒤에 오브 명사가 붙게 되면 명사 중에서 라고 해석한다라고 알고 계시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엑서사이즈 8번의 1번 문장부터 보시면, 자, receive는 받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였다 한 다음에 all of my demands니까 이 demand, 요구사항. 그래서 자, of my demands니까 내 요구사항 중에서 all, 모두를 이라고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고, 자, 4번은 자, recover는 뭐 되찾다 또는 회복하다 정도의 뜻인데, 그들은 되찾았다. some of the stolen things니까, 자, 이때도 of가 나와 있네요. 도난당한 물건들 중에서 of the stolen things, 도난당한 물건들 중에서 약간을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고, 자, 6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자, 이 none이 아까 하나도 아니다, 하나도 않다, 예를 들어서 집단의 그 구성원이 뭐 셋보다, 그러니까 둘보다 많을 때, 3명부터일 때, 그중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을 때 none을 사용한다 했었는데, 해석은 하나도 아니다 이런 해석이었죠. 그래서 자, of the seats, 좌석들 중에서 하나도, 자, 이때 그 하나도 않다이기 때문에 지금 비동사가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비동사를 부정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좌석들 중에서 하나도 are vacant, 비어있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자, 7번 문장 both of them인데, 그들 중에서 둘 다 옳지 않다. 이 wrong이 옳지 않은 이라는 뜻이니까 그들 중에서 둘 다 옳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them이 몇 명일까요? 이 보스를 사용한 걸로 봐서 집단 구성원이 2명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them이지만 그들이라는 것이 2명인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겠고, 자, 8번. 자, 여러분들 should는 무엇 해야 한다라는 뜻의 조동사인데 나중에 조동사 공부할 거예요. 자, should come 하면 와야 한다. to the party, 그럼 파티에 라는 뜻이 될 텐데, 자, either of you는요, 이 either가 아까 집단 구성원이 2명일 때 그중 하나를 가리킬 때 either를 사용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you가 지금은 2명이에요. 여러분들 이 you라는 단어도 너라는 단수명사일 수 있고 너희들이라는 복수명사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이 you가 너희들이라는 뜻의 복수명사이겠지만 앞에 either가 사용된 걸로 봐서 이 너희들 또한 지금 2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either of you, 너희들 중에 한 명은 should come to the party니까 뭐 파티에 와야 한다라고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고, 자, 9번에 이 neither는 역시 neither도 아까 이 none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도 아니다라는 뜻인데, 이때에는 집단 구성원이 2명인데 그 중에 하나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none이 아닌 neither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도 no의 앞뒤에서 끊어보시면, 자, 지금은 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neither가 하나도 아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no를 해석하실 때 모른다로 해석하셔야 되죠. 그래서 나는 모른다, neither of you, 너희들 중에서 하나도 모른다라는 해석이 될 것이고,
자, 10번을 보시면 자, 이때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게 many 다음에 오브 명사가 붙어 있다기보다는 사실상 이 오브가 many보다 뒤로 가 있죠. 여러분들 many의 뜻은 조금 전에 이 전 페이지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many는 그냥 다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 오브를 중에서보다는 자 다수의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오브대로 가서 다수의 정도로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파워 시커, 이 seek이라는 단어는 seek이 동사로 구하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것처럼 동사에다가 er 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동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seeker는 구하는 사람이 돼요. 이 seek이 구하다고 seeker가 되면 구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파워 seeker는 힘을 구하는 사람, 뭐 힘을 쫓는 사람, 힘을 찾는 사람 정도 해석하실 수 있겠네요. 뭐 힘을 구하는 사람은 can destroy, 파괴할 수 있다. 더 peace of many, 다수의 평화를 이렇게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독특한 명사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들은 뭔가 다 독특한 점이 좀 있어요. 자, 일단 처음에 공부했던 것부터 떠올려 본다면 형용사 뒤에 명사가 생략되거나 소유격 뒤에 명사가 생략되는 것은요. 이른바 안 보이는 뭐 투명인간 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명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공부했던 것이고 뭐 동사에다가 er 붙인다거나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명사로 바꿔낼 수 있다라는 것을 공부했던 것은 어떤 것을 공부한 거냐면 자 원래는 명사가 아닐지라도 다른 품사였지만 어떤 조작을 하게 되면 명사로 바꿔낼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요전에 공부했던 whatV나 whatSV 같은 표현에 어떤 의의가 있는 거냐면 단어의 그룹인데 마치 하나의 명사인 것처럼 우리가 취급해줘야 되는 그러한 것들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점이 독특하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대체로는요. 이 all, some 또는 뭐 이런 many 등등의 단어들을 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단어들을 오늘 처음 보는 건 아니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것이지만은 선생님 생각엔 여러분들이 아마 대체로 형용사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many 같은 경우 많은 이라는 뜻의 형용사, 이 some은 그냥 약간의 라는 뜻의 형용사, 이 most는 대부분의 라는 뜻의 형용사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 단어가 전부 다 명사로서도 쓰일 수 있고 명사로 쓰여도 또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many가 형용사일 때는 많은이라서 많은 무엇,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 many가 꾸밀 명사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 many 자체가 그냥 품사가 명사일 때는요 many 뒤에 many가 꾸밀 말이 나올 필요가 없겠죠. 이때는 또 이 many의 뜻이 다수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10번 문장 보셨을 때 혹시 어떤 분께서는 many 다음에 명사가 없네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many 자체가 명사이고 이 문장에 쓰인 some이니 all이니 또는 뭐 이 many니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선생님이 명사로서 쓰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드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엑서사이즈 8번 공부할 때에는 와 이런 단어들이 다 명사이기도 하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심오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예전에 명사 오브 명사 공부할 때 선생님이 문법상 전치사 구라는 것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이므로 이 오브의 뜻을 뒤쪽에 붙여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아주 이따금씩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오브가 앞에 붙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 오브를 앞에 여러분들이 이 오브를 앞쪽에 붙이실 때에는요 뭐랄까 이 뒤에 붙일 때와 앞에 붙일 때가 어떤 의미상 차이점이 없을 때 한번 시도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하나만 예를 들어 보여드린다면은 4번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의상 하신다고 오브 그냥 이 오브를 뭐 앞에 붙일래 그래서 그들은 되찾았다. 뭐 썸이 약간이니까 뭐 약간의 도난당한 물건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자 의미상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시면 차이점이 있는데 자 보세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도난당한 물건들 중에서 약간을 되찾았다는 것과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약간의 도난당한 물건을 되찾았다는 것은 차이점이 있죠. 자 도난당한 물건들 중에서 약간을 되찾았다는 얘기는 도난당한 물건이 얼만큼인지 잘 모르고 일단 그 중에 일부를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약간의 도난당한 물건을 회복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 해석이 도난당한 물건 자체가 조금밖에 안 도난당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현들의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오브를 원래대로 뒤에 붙였을 때와 앞으로 붙였을 때가 차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원칙대로 이 오브를 그 명사 중에서라고 원칙대로 해석하시는 것이 좋고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 all 정도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all이나 이 앞에 all이나 most가 있을 때 정도는 이거를
내 요구사항 중에서 모두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쭉 가서 모든 나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most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요구사항 중에 대부분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대부분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든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all과 most가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쭉 편의상 쭉 가나 아니면 원칙대로 하나 별 차이가 없지만 나머지들의 경우에는 이걸 편의상 그냥 ove를 앞에 붙였다간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꼭 ove를 뒤에다가 붙이는 해석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굉장히 또 심오한 얘기였다고 볼 수 있고, 자, 오늘 공부 마무리해 드릴 건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해서 어떤 문법적인 정확성을 정확성을 묻는 그런 시험을 대비해서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자, 영어에서 뭐 더 리치, 더 푸어, 디 영, 디 올드 따위의 이러한 더 플러스 형용사는 그러한 사람들 뜻의 복수명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 뭐 the accused나 the deceased 같은 이런 표현은 자, 그러한 사람에서 뭐 피고 또는 고인 정도의 단수명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주어 동사 간의 수일치라는 걸 물을 때 이게 단수주어인지 복수주어인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 자, 이 those absent나 those presen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왜 알아놓으셔야 하냐면, 여러분들 이전에 기억나시죠? 이 those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결석한 사람들, 출석한 사람들인데, 자, 여러분들이 뒤에 those 뒤에 뭐 who v라든가 이런 게 붙게 되면 내내 긴 목걸이니까 those 뒤로 갔다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실 텐데, 지금 보면 present나 absent 같은 경우에는 긴 목걸이가 아니고 사실은 짧은 목걸이죠. 하지만 그래도 이 도지라는 단어의 특성인데 이 도지도 목걸이를 뒤로만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결석한 사람들 할 때 여러분들이 absent 도지라고 한다거나 출석한 사람들 할 때 present 도지라고 하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도지 absent, 도지 present라고 영작을 하시고 하셔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또 선생님이 아까 설명드렸던 뭐 A와 B를 비교한다거나 A와 B가 같다고 말한다거나 A와 B가 다르다고 말을 할 때 영어는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비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대시나 도우즈를 빠뜨리면 안 된다. 이런 게 빠져 있으면 틀린 문장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자, 이러한 사항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사용된 어휘가 원과 도우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 원과 도우즈가 어떠한 뜻으로서 등장했었던가를 다 짚어드린다면은, 사실 이 원이라는 것은요, 제일 유명한 거로는 하나를 말해요. 그래서 뭐 하나, 한 개, 한 명 정도의 뜻으로서 우리가 바로 직전에 공부했던 뭐 그 원어브 명사 했을 때 명사 중에서 하나, 명사 중에서 한 명 이런 의미의 원이 제일 유명하긴 합니다만, 자, 우리 아까 그 반복 명사가 반복 사용될 때 앞에 나왔던 단수 명사를 받으려고 사용했던 원도 한 번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전에는 he, who, v에서 v하는 사람 이런 식의 썼지만 성차별과 통하는 어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v하는 사람이라고 영작할 때 one, who, v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때의 원은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나왔었네요. 자, 그리고 자, 이 도우즈가 이것 또한 제일 유명하기로는 대세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것들 또는 뭐 그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실 수 있겠지만, 자, 여기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비교, 같음, 다름을 표현할 때 이 도우즈를 사용해서 이러한 용법에 도우즈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도우즈에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